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100% 공적 구매와 전국민 무상 지급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과감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여러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가 100% 정부 수매해서 배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연 그게 해법이 될까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 막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대구 경북과 같은 지금 피해 극심 지역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 정부 구매 배포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학도 2주간 더 연기됐습니다. 네. 가족 돌봄 5일인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정부의 어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 연차 휴가라든가 또는 뭐 재택근무라는 걸 이용하면서도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갈 경우에 최대 10일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계약이 더 연기된다면 제가 보건대 예비비를 더 써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이라도 정부가 보살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피해는 정부는 주로 금융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융지원을 해도 그림에 떡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등등은 그런 대책이 나와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직접 지원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 부담이 있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무섭다는 세 가지가 있어서 세금과 관련돼서도 세금 자체를 좀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범위도 6천만 원까지 좀 높이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원하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 일용직 노동자들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 하루 벌어 사료 먹고 사는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그걸 촘촘하게 좀 세워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장애인 노숙자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 화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자력, 석탄화력 주구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에서는 75년생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처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 여당 소속 창원시장이 시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겠습니까?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정부와 전문가, 지역,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로 에너지전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피해액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전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전부 정부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들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자체의 어떤 경영 여건이 있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기업의 어떤 결정에 정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로 주기기 업체고 석탄 화력 발전 주기기 제작 업체입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 화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 자리가 일자리가 아까워서 지표도 보고 가슴만 아프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에너지 전환 피해 조사위원회 이런 거라도 구성을 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거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텐데 또 다른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도적으로 에너지 전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한번 산업부 장관하고 제가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지금 40불에 해당되는 탈석탄 화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 노동자, 해당 기업, 전문가, 정부 1차적으로 그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약 57조를 이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왜 당사자를 왜 배제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부에서 정말 책임 있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입니다. 동시에 이제 방위산업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2018년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산물자 국산화와 방산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방위산업의 현장에는 정부의 소국행정, 탁상행정에 대한 볼멘 소리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 K2 전차에 대한 파워백 구매 의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파워백만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고요.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전차 파워백 내구도 시험에서 주행거리가 7,100km까지 관련 기업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입니다. 국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독일에 또 수입할 건지 파워백을 이제 국산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물어야 될 지체 상금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신 거를 지금 제가 한번 방사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그 핵심 기관인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소재 연구원 성격 문제에 대해서 부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이미 저는 뭐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한 3, 4년 계속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애로인이 뭔지를 제가 과기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방위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방위 의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달리 나눠져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영국 TV의 여영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이소.